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진자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부로 한 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모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금까지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신 전병률 차이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9시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인적 사항을 보면 73세 한국 여성이고 중국을 갔다 온 경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나타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양성 판정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감염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네, 그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이 확진 환자가 그 73세 여성분인데 그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중국 광동성을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체류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내외가 이제 귀국을 해서 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분과 같은 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님이 환자분이죠. 발열 증상, 인후통 증상이 있어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니 양성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아들 내외도 분명히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내외의 감염 여부도 보건당국에서 신속히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직까지 아들과 며느리는 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은 거죠? 아직까지는 그 보건당국에서는 발표가 없는 점을 빌어봤을 때는 지금 아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은 70대 고령자고요. 아들 내외는 젊기 때문에 이런 연령대별로도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시일이 조금 더 먼저 나타나고 나중에 나타나고 뭐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 중국과 홍콩, 영국 등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그 성인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서 감염에 취약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10대 이하 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감염이 잘 안 된다. 또 실제 환자도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발표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이 73세 이 확진 환자분이 아무래도 연령이 좀 고령이다 보니까 아들 내외 이런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쉽게 증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들과 며느리의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겠네요. 그런데 이제 오늘 4번째 환자까지 해서 총 25명 가운데 이제 3명이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이나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데 증상이 어떻게 완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어젠가요? 우리 그 감염학회 그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제 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 자리에서 그 이사장님께서 현재 이 환자들이 이 진단이 워낙 빨랐고 그리고 또 그 격리 조치 이후에 증상 자체도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큰 차이는 없었다. 또 중증으로 진행되는 사례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면역력에 의해서 상당히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것들이 보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액요법 그리고 또 항생제 치료 이런 대증요법들이 환자에게 잘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비춰봤을 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그 퇴원 환자 3명을 제외한 22명은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그런 중증 질환 또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기는 확률적으로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25번째 확진자의 경우도 증상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2명의 퇴원한 확진 환자 같은 경우는 HIV 바이러스, 그러니까 항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는 게 이제 의료진들의 설명인데 오늘 추가로 4번째 확진 환자가 3번째로 이제 퇴원을 하게 됐는데 역시 이런 퇴원 환자들 치료 과정에서 이런 치료제들이 어떤 게 쓰였는지 이런 것들이 효과를 받는지가 앞으로 남은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학은 이제 통계의 산물입니다. 환자들의 증상도 그 통계고요. 또 치료 반응도 통계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이제 분석이 돼서
의료진들이 잘 활용을 하면은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환자 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현재도 중국 등에서 나온 그 이런 치료 결과물들이 세계 유수의 그 학술지에 지금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의료진들에게 많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HIV 바이러스 치료제를 뭐 유통을 하기 위해서 암시장 비슷한 데서도 거래가 되고 그걸 또 당국에서 막고 그런다고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가 봐요, 상황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항바이러스제 중에서도 또 이 에이즈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고 하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약을 구해서 본인이 자가 복용하면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 막연한 기대감인데요. 네. 사실 그런 전문 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치료로 처방이 이루어져야지 환자가 자가 복용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 국내에서 검사 대상 또한 확대돼서 검사받는 사람이 900여 명 정도가 되는데요. 진단 검사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그 초기에는 2단계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그 이 검사 그 가건물에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판코로나 검사법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양성 반응을 보게 되면 이제 2단계로 이제 그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PCR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이제 그 분류가 되는데 네. 신속 진단 키트는 처음부터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제 안 이후에 거기에 맞는 그 이 실시간 유전자 검사 방법, 리얼타임 PCR 방법이 적용이 돼서 네. 실제 이 검사도 시간도 단축이 돼서 6시간이면 결과가 나오고 또 그 이 검사 방법도 분자생물학적 검사 방법에서 이 양성을 찾아내는 그런 그 이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 정의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지금 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다라는 네. 거는 뭐 긍정적인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감기 증상, 사실 열이 나거나 기침하는 게 일반 감기 증상이랑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초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감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에 네. 선별진료소나 일반 의료기관을 통해서 조사받으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불안감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이 검사법 자체가 신속하고 또 바로바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물량이 한정이 있습니다. 네. 현재 하루에 3,000건 정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3,000명은 사실 이제 그 중국을 다녀왔거나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분들 중에서 이제 증상이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의심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감기를 받는 분까지 그런 검사를 다 하게 되면은 정말로 꼭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네. 따라서 이 검사를 받기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 그리고 또 보건기관의 당국자로부터 안내를 받고 거기에 맞는 분들만 검사를 받도록 그 협조를 해주는 것이 성숙된 시민의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작위한 검사를 받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별진료소에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 있는 의심 환자분들이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거기에서 또 그 바이러스가 그 이 비말 감염 등으로 전파가 될 가능성도 있죠. 예. 그리고 정부가 중국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3차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네. 중국 정부가 우한 교민의 중국인 가족 탑승을 이제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1차, 2차 우리 우한 교민들이 무사히 이제 입국을 해서 지금 격리시설에서 안전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한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이 한 2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분들의 이제 가족들, 뭐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자녀, 그리고 또 그 배우자의 부모의 네. 경우까지도 확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으로 모시고 오는 방법들이 지금 중국 당국하고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고요. 역시 이분들도 1차, 2차 교민 이송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철저하게 그 안전적인 그런 조치를 취한 이후에 그 격리시설에서 수용을 한다면은 그 환자가 국내 이분들이 오더라도 환자가 뭐 이분들 때문에 뭐
확산되거나 네. 또는 또 전파가 되거나 그런 가능성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또 궁금한 게 주변에서 요즘 네. 이렇게 겨울이다 보니까 따뜻한 곳으로 항상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족 단위 여행을 많이 가는 추세인데 네.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 그리고 태국이나 싱가포르를 통한 감염도 네. 확진 사례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같은 경우도 그 가족들이 광둥성을 갔다 네.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후베이성이 워낙 발병의 진원지였기 때문에 인접하지도 않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데다가 네. 광둥성은 굉장히 또 따뜻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입국을 좀 제한해야 되는지 어디로는 가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은 말들이 주변에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중국은 지금 중국 전역이 지금 이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들로 지금 그 꽉 차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중국도 지금 계속해서 시 전체를 이제 봉쇄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 이제 일본이나 싱가포르 또 태국 등은 이 중국에서 유입된 그런 여행객들을 통해서 환자가 발생을 하고 또 접촉자들 중에서 또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예. 다만 이제 그 지역에 그 중국에서 온 그 이 여행객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이 그 해당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 중국인들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럴 경우에 그 환자들 예를 들어서 그 중국에서 온 그 여행객들이 증상 있는 분들일 경우에 접촉을 통해서 또 환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 동남아 지역에 여행을 가는 것들은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나라 입장에서 과연 어느 나라까지를 그 이 여행객들의 출입을 제한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는 후베이성으로 국한되고 있습니다만 보도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에서의 환자 발생이 뭐 하루에도 2,000명 이상 발생을 하고 또 사망자도 지금 어제는 뭐 하루에 80명 이상 사망을 했대요. 네. 앞으로 더 사망자가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중증 환자가 더 많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정부가 좀 더 이렇게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중국 내에서도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들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입국을 좀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네. 뭐 정부 당국에서도 전문가들하고 많이 고민을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조만간에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일단 여행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편 일본 대형 크루즈선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크루즈 입항 자체를 막는 국가도 나왔습니다만 네. 일단 우리 정부는 철저한 검역에 무게를 뒀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입항 자체를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대만이 아마 입항을 네. 예. 그 제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부산을 통한 크루즈선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은 11일, 12일 아마 두 척의 크루즈선이 들어오기로 돼 있다가 뭐 물론 이제 잠깐 들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이제 취소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또 현재 그 이 항만 당국에서도 크루즈선의 경우에 이제 종전에는 발열 환자가 있는 경우에만 그 발열 환자만 하선을 못 하게 했는데 이제는 전원을 다 하선을 금지를 시키겠다 뭐 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기항을 하더라도 이런 저 인적 그 이 입국은 제한하더라도 꼭 필요한 물건을 실는 그런 네. 경우를 허용하겠지만 그 경우도 그 검역을 철저히 해서 의심될 만한 것들이 그 다 걸러져야지만이 그런 저 기항 목적의 입항을 허용하겠다 뭐 그렇게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크루즈선의 지금 승객들은 3,700여 명 가량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야말로 선상 격리돼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공포스럽고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뭐 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다가 500인분 분량의 의약품을 추가로 네. 공급할 예정이다라는 속보도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이 크루즈선에 탑승하고 있는 인원들이 네. 되게 뭐 고령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황혼역에 이제 느긋하게 여행을 하기 위해서 네. 크루즈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본인이 지병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네, 거기 네. 때문에 네. 조금 더 불안할 것 같고요. 일본 정부의 이런 해상 선상 격리 자체가 과연
제대로 된 조치인가라는 거기에 대한 시각들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탑승객 자체가 3,700명이기 때문에 인원 규모만 해도 상당한 수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하선을 시켜서 어디 격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아마 일본 당국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 현재 3,700명 중에서 그 1월 25일 날 하선한 그 홍콩 그 80대 환자분 네. 과의 접촉이 많았던 것으로 이제 그 판단되는 분들, 그리고 또 같은 이 동선에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 한 276명을 대상으로 지금 검사를 해서 현재 64명이 양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뭐 앞으로 이제 14일까지 계속 격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워낙 그 공간 자체가 이제 그 이 실내 공간이고 네. 또 아무리 그 크루즈선이라 하더라도 선박이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상당히 좁다고 봐야죠. 지금 그냥 객실에서 또 못 나오는 상황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이미 뭐 그 선내에서 예. 식사라든지 각종 그 문화 행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접촉이 있었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상 그 우리 방역 당국의 기준에 따르면 접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일까지 증상이 발현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일본 보건당국에서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외보다는 실내 감염성이 더 높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비말뿐만이 아니라 에어로졸 형태로도 전파될 수 있다는 경고가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이게 공기 감염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사실 그 인플루엔자나 결핵이나 예. 홍역 같은 것들은 이제 공기 감염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2015년대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도 예. 일부에서는 공기 감염이다라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만 확인되지는 않았고, 실제 이 메르스 자체의 특성이 그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이 이제 그 감염 경로가 비말 감염으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기 감염의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의료진들이 그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이 기도를 이제 이 치료할 때 또는 구강을 치료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가건물이 그 날리면서 네. 그것이 이제 에어로졸 형태로 이제 분산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 의료진들이 가장 밀접하게 이제 환자들을 진료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감염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은 반드시 보호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일반인들의 경우에 그 일각에서 주장되는 그런 공기 감염을 우려해서 일상생활 자체를 상당히 이 제한하거나 위축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 얘기를 아까 앞서서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틀째 사망자가 80명 이상이 나왔고 누적 사망자가 800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는 2,600명을 넘었고요. 네. 그야말로 뭐 그냥 정말 대국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이런 나쁜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워낙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더 사태가 확산되는 부분들도 있고 의료 시스템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확대가 되니까 3명 모이면 회식도 안 되고 뭐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거를 또 방역하는 데 있어서의 더 신경 쓰는 모습들이 토픽을 통해서도 해외 국제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하는데 이런 건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일단 그 중국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이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자. 제일 중요한 방법은 일단 접촉을 차단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여행 제한이라든지 또는 춘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3명 이상 모이지 마라. 또 뭐 집 밖으로 나가면 못 들어온다. 뭐 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중국 당국의 고육지책이 어떤 효과를 볼지는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경제에도 악영향을 물론 끼치고 있습니다. 관광업은 물론이고 유통업 또 제조업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보건당국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좀 정책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보건당국에서는 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신속한 공개, 투명한 공개가 제일 중요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환자 발생은 유입된 환자 그리고 그들과의 접촉자에 국한돼 있다. 아직까지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발생되지는 않았다. 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모두가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또 특효약이나 백신은 없지만 이분들이 다 완치가 돼서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현 상황에 대해서 중국의 그런 상황과 우리를 비교하지 말고 우리 상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 그 평소대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 대국민 홍보를 해주시면은 이런 경제활동, 위축된 경제활동도 좀 더 활기를 좀 복돋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많이 여쭤보다 보니까 네. 물 한 잔 드시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죠? 대응 TF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굉장히 크고 다만 치사율은 좀 낮다. 메르스나 사스와 비교해서 뭐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이 전파력 때문일까 싶긴 한데 한 학술지에서 중국의 어떤 이런 어마어마한 전파력이 결국 우리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아직까지 절정을 안 갔다. 네. 뭐 한 4월 정도 돼서 벚꽃이 많이 필 때쯤 그쯤 됐을 때 절정을 이루고 그러니까 최소한 앞으로도 2달 가까이는 점점 확산 추세에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어떤 정도의 신빙성이 갖고 있다고 일단 보십니까? 이 정점, 피크를 이룬다는 얘기는 그 이후부터는 내려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피크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아주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확진된 환자가 1,000명이다. 그리고 오늘 퇴원한 환자가 1,000명이다. 그러면 그게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확진 환자보다 퇴원 환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환자가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시기가 빨라지면은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제 승기를 잡는 거예요. 예. 근데 현재 이 중국에서의 양상을 보게 되면은 워낙 그 이 확진 환자도 많고 또 접촉자도 많고 또 중증 환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연구자들이 예측을 하건데 이 사스의 그 환자 발생과 이제 그 비교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스와 같은 수의 환자 수, 사스보다 2배, 사스보다 3배. 근데 이미 사스를 몇 배를 넘었어요. 그런 걸 비춰봤을 때 한 5월 정도쯤 돼야 정점에 이를 것으로 지금 연구자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들어온 환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또 그 접촉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그 정점이 보이는 그 시점 네. 으로 한 1, 2주 정도 지켜본 이후에 국내에서의 환자 발생도 정점에서 꺾이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네. 일단 그건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25명의 확진과 3명의 퇴원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현재 건강 상태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그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의 상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입된 환자 그리고 그 접촉자들에 국한된 환자 발생이고 네. 그분들도 바로바로 증상이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고 국가지정 격리병동에 지금 다 격리 조치가 되면서 네. 바로 이제 치료가 진행이 되는데요. 중국의 상황은 처음부터 치료가 되지 않고 중증이 된 이후에 이제 치료가 되니까 다 이제 폐렴이 심해지고 이제 사망하는 경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역사회에서의 환자 발생 양상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중국의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고 위중하다 하더라도 예. 우리는 현재 국경 검역을 통해서 그리고 또 증상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진단 그리고 격리 이런 것들만 이루어진다면은 현재처럼만 진행된다면 그리고 중증 질환자가 발생되지 않고 또 사망자가 발생되지 않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네. 또 평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밝혀지면서 사실 확진자가 다녀갔던 곳은 괜히 가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물론 방역도 했고 소독도 했지만 이러면 이젠 안전하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는 질병은 과학입니다. 예. 과학적으로 모든 사실을 냉정하게 바라본다면은 확진자가 지나간 이런 아주 넓은 장소, 네. 그런 넓은 장소에 우연한 접촉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낮습니다. 네. 예. 물론 그 시점에서 환자가 아주 뭐 심한 기침이라든지 또 이 비말을 전파할 수 있는 큰 그런 그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것들이 그 시점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접촉자는
감염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가족과 같은 그런 이런 제한된 공간에서 밀접한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동선이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상 이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현재까지 그 25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만 그분들의 이 동선에서 파악된 접촉자들 한 명도 이런 가족들이나 또 식사를 같이 했던 그런 근접한 접촉자들 이외에는 환자가 안 나왔어요. 네. 그런 걸 비춰봤을 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바이러스는 나오면은 공기 중에서 바로 한두 시간이면 사멸을 해요. 예. 근데 현재는 이런 실내에서도 이 소독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네. 이 소독 활동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그 즉시 다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뭐 경제 활동을 한다든지 문화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데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많이 안정이 되고 또 네. 불안감이 해소되고 그런 와중에 이제 격리 엿새째 맞은 광주 21세기 병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병원 전체를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코호트 네. 격리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의료진 추가 투입되고 또 안정세 이대로면 17일쯤이면 격리가 해제될 것이다 뭐 이런 반가운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21세기 병원장님이 언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16번 환자와 그 딸이 처음부터 이제 의심 증상이 있어서 보건당국에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의료진들은 처음부터 그분들을 1인실로 완전히 격리 조치를 했다고 해요. 네. 물론 이제 16번 환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접촉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각심을 갖고 환자를 진료했었기 때문에 그 21세기 병원에서의 추가적인 환자 발생이 없지 않았나 저는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율 차익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